지연은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간헐적 단식, 요즘 정말 핫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한 블로그에서 신봉자들이 어떻게 16-8 방식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읽었다. 하루에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만 식사하는 방법,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지연도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처음 두어주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2kg이나 감량했다며 자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해 다른 도전자들과 성공담을 공유하는 것도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주쯤 항상 피로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하루에 3잔씩 커피를 마시며 버텼다. 역시나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는 지연의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리기에는 부끄러워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지연은 좌절감을 느꼈다. 관심을 끄는 다이어트 방법은 또 있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무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은 내 몸을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기계로 바꿔준다고 했다. 인터넷 리뷰에서는 모두가 단기간에 체중이 줄었다고 찬양했고 지연 역시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문제는 식단 관리였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몇 끼니를 놓치다 보니 사회생활에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외식을 꺼리게 되었고 친구들은 그런 지연에게 걱정 섞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후 지연은 자신의 삶이 다이어트를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행복은 체중계 숫자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식단에 매달리면서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과 본래의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무척 그리워졌다. 지연은 결국 영양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다이어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자신의 몸을 가장 잘 돌봐주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 후 그녀는 자신처럼 헛된 길로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경험담을 담아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깨달았지. 온라인에 떠도는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은 다른 누구가 아닌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가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늘 잠을 이루지 못해 피로에 시달렸고 직장에서도 집중력을 잃어 실수하는 일이 잦았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의 소개로 유명한 수면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다. 그 의사는 첫 만남부터 친근한 인상과 따뜻한 말투로 그를 반겼다. 남자는 자신의 불면증에 대해 털어놓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의 생활 습관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말했다. 우리의 몸은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말에도 동일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남자는 늘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시달려왔던 것을 떠올리며 이미 첫 번째 단계부터 난관임을 깨달았다. 둘째로 잠들기 전 화면 사용을 줄여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는 그간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녹차나 커피처럼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피하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각성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이후로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는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추천했다. 이완된 상태에서 잠에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얼마나 긴장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지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말하기를 침실 환경을 최대한 편안하게 꾸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기온이 적절히 조절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베개와 매트리스가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자는 의사의 조언을 듣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변화가 쉽지 않았지만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며 점차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이전보다 에너지가 넘쳤다. 결국 그는 의사에게 다시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의사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건강한 수면으로 하루를 더 활력 있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은지는 자꾸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에서의 업무 압박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려면 알람을 3번은 꺼야 했고 그마저도 힘겹게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어느 날 은지의 직장 동료 미나는 은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은지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은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은지에게 말했다. 내가 수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하루 8시간의 수면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 한번 같이 보지 않을래? 은지는 마지못해 미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 주택의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는 수면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수면 부족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영상 속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면이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까지 개선시킨다고 언급했다. 그 중에서도 은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수면이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에 끼치는 영향이었다. 그녀는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했는데 문제의 원인이 충분한 수면 부족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다큐멘터리 시청이 끝난 후 은지는 미나에게 말했다. 미나야, 수면의 중요성을 왜 지금껏 몰랐을까 싶어. 나도 이제부터는 하루에 꼭 8시간씩 자도록 노력해볼게. 결심을 굳히고 은지는 잠자리 시간을 예전보다 2시간이나 앞당기기로 했다. 수일 뒤 은지는 자신의 결정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밤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녀는 다큐멘터리에서 배운 것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제했다. 조명을 낮추고 차분한 음악과 함께 독서를 하며 점차 잠을 준비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었다. 은지는 아침에 이전보다 상쾌하게 깨어났고 하루 종일 기분 나름의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의 업무 효율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은지는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서 요즘 들어 더 활기차 보인다 는 칭찬을 듣기 시작했다. 은지는 이제 수면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달았고 단순히 업무 효율성이나 에너지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수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은지는 미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말했다. 덕분에 내 삶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너도 꼭 이제는 하루 8시간은 잘 수면을 취하도록 해봤으면 해.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 서로 수면 관리하며 더 건강해지자. 이후 은지와 미나는 서로의 수면 습관을 점검하며 지지해주는 친구가 되었고 두 사람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하루 8시간 수면의 마법을 경험하며 누구보다도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일상화되었다. 처음에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체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오래 앉아 있을 경우 하체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며 당뇨병과 비만 등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많은 연구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쉬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다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풀거나 간단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에 오랜 시간을 앉아서 보내야 한다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서서 걷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업무 환경 자체를 보다 활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서서 일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거나
밸런스 볼을 의자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는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근골격계의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식습관과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회사 내 건강 식당을 이용하거나 점심시간에 걷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현대 직장인들은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사무실의 좌식 문화에 피부되어 있던 기존 생각을 깨트리고 작은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야말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문화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